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죠. 패배의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 금방이라도 당이 깨질 것 같은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5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까지 보면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패배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한테 보내줬던 신뢰를 저희가 잃은 거죠. 네. 그 이유는 그 당이 전혀 변하지도 않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보여줬던 오만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한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달라지지 않은 상태라서 네. 국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얻는 게 실패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나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또 선거 전략은 지역 일꾼론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라서 네. 지역 일꾼론을 전략으로 내놓으면서도 선거 구도는 그렇게 잡겠다고 해놓고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입장한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 다 전면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대선 연장전을 스스로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선 연장전으로 이 프레임을 갖고 간 것이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거 대통령 선거 때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다 나왔네. 네. 이렇게 된 것이 컸다고 보고요. 서울시 이제 송영길 후보와 관련돼서도 이제 서울시의 모든 25개 그 구에서 다 졌는데 또 역으로 구청장은 좀 제법 그래도 건지고 네. 시의원들도 많이 버티고 이렇게 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후보 전략에서는 실패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가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거기 회의에 참석하셨죠? 나왔습니다. 예, 참석하셨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번 회의를 통해서 내부 의견이 너무 달랐다. 원인 분석도 서로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아니, 저는 오늘 어떤 뭔가를 정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었던 게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좀 되더라도 이렇게 난상 토론이 좀 열리고 여러 의견들이 가감없이 나온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패배의 요인, 책임론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들 얘기를 좀 하고 일정한 틀은 좀 갖춰졌다고 봐요. 오늘. 그래요. 오늘 책임론 얘기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책임지고 선거를 지휘한 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비대위는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 이제 이런 어떤 선거 패배의 원인, 여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당의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그다음에 전대에서 논의돼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네. 결론이 나지 않은 회의여도 어쨌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과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이 좀 모아진 것은 없었습니까? 그거를 아마 이제 우리 대변인이 이제 대략 설명을 할 거니까 제가 그 전체 의원님들 20명 넘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내용들 중에는 전대를 좀 더 땡기자 혹은 더 늦추자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건 저는 그 행정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는 어떤 것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전당대회를 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도 미루고 예. 그 보다 책임 있게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네. 그 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 그다음에 그 룰 이런 것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8월 전당대회 예정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가 무슨 추석이랑 설 예. 날짜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력이 있는 일정대로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 치열한 논쟁과 어떤 변화될 지점이 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논의에 따라서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좀 당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늦출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늦추지는 않겠죠? 최소한. 글쎄요. 저는 늦추는 의견도 네.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지금 딱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지도부는 비대위는 네. 관리 비대위다. 아니 우리가 그 혁신을 하라고 그랬더니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걸 국민들이 바라실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런 논의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땡기자, 관리형으로만 가자, 예. 혁신위로 가자 이게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관리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전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기 전당대회 불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네요.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니까. 네. 오히려 그 8월까지 맞춰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고 네. 저는 오히려 행정적인 일정에 매이지 않는 네. 이런 혁신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한 것 외에 또 다른 이제 논란이 이재명 고문이 과연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에 도전해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박용진 의원님의 의견 어떤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출마하고 말고는 사실은 이제 개인의 결정이고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우리 이재명 의원이 그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될 때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그 내용은 뭐냐면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이게 당장 당이 급하다고 현금화 시키냐. 네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번 선거에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게 맞냐. 오히려 그 뒤에 당에도 어려워지고 본인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이제 논란, 책임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네. 이런 거 다 무릅쓰고 전당대회를 나가게 되면 본인이 갖고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네. 오히려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에 대한 손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요.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보다 좀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떠냐. 정치인이 모든 선거나 모든 정치 일정에 다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때는 본인의 혁신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인이 오히려 그 혁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라서 예. 저는 이런 숙고의 시간이 오히려 약이 되고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나 당으로서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관련돼서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신현영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 가운데 비대위원장 구성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생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지난번 비대위 구성을 도대체 어디서 누가 결정한 거냐. 특히나 그 물러나는 송영길 당대표가 다음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네. 그러면서 의총에서는 반대했는데 밀어붙였다. 이렇게 평가들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비대위가 구성되면 의총에서 다시 보고되고 의총을 통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당무위원회로 가고 중앙위원회로 가는 그런 비대위의 구성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한 것이 말씀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영문도 모르게 비대위원들이 구성됐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새로 꾸려지는 혁신 비대위는 어떤 인물로 어떻게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하게 오늘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형이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기가 찰 노릇일 거다. 단순히 뭐 그 전당대회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우리 당의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논의 중에 가장 큰 게 이른바 팬덤 정치의 그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거를 어떻게 포용하고 넘어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제 이 과제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의 개개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혹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이제 그 소신이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어떤 뭐 강성 지지층 팬덤의 그 세력들이 과대 대표되는 그런 제도적인 이건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민주당 예를 들면 이제 당 대표를 뽑는데 뭐 대의원이 한 30%, 권리당원이 한 45%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또 그 이제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한 10에서 10%, 15%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다른 당 지지하든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강성 내용 그다음 우리 편을 향한 그런 주장만 당대표 후보들이랑 최고위원 후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선출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열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는 선출 과정 이런 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어떤 뭐 그 비중의 차이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요. 당원 한 표, 일반 국민들도 한 표 이렇게 해서 5대5로 구성하는 이미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제도적 개선도 저는 우리 혁신 비대위 안에서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여러 혁신 과제들을 정리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고 그것이 당장의 전당대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고 당원 단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전당대회 관리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실질적인 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갈 그런 비대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이럴 때 이제 주로 정치권에서는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그걸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기간이 짧으니까 오히려 당내 상황을 잘 아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향후 이제 지도부 재편 작업에 있어서 당내 이제 계파 간 갈등이 노출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부터 파열음이 상당히 들리고 있는데요. 이 당권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당대회까지야 전당대회가 열리면 경쟁하죠.
그 경쟁을 하는 것을 그 분열이다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그 계파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제일 지긋지긋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행히 오늘 뭐 이른바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포럼 해체 선언을 했고요. 또 오늘 많은 중진 의원들과 당의 의원들이 개파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음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뭐 개파 수장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뭐 전당대회나 이런 데 나오지 마라. 혹은 책임 있는 사람들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민주당의 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고문의 이제 당권 도전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 말고 누가 당을 개혁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 갈등, 당내 갈등,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의견을 뭐 얼마든지 내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재명 의원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재명 의원도 여러 의견을 고루 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5년 뒤에 다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하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2년 뒤에 총선에서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거기에 모든 민주당의 역량을 다 집중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우리 이재명 의원이 서야 되고 전면에 다시 나설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봐야죠. 저는 뭐 그거를 잘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소탐대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뒤에 집권하는 거, 정권 다시 재탈환해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 소탄대실하다가 다시 입법 독주 틀에 빠지고, 아마 우리가 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주장을 하면 뭐 그 원구성 못하고 몇 달이 지나가고 국회가 거의 정지 상태로 될 거예요.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 민주당을 다시 한번 그 독주 오만 세력으로 이렇게 몰 텐데, 저희가 왜 그 독주 프레임을, 권력을 가진 쪽이 독주 프레임을 걸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그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그런 프레임에 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미 지난번에 합의한 바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갖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를 그 당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사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정도는 이렇게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